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꽤나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순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한번 못하던 녀석이었는데 고등학교 입학하고부터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동생 때문에 제가 경찰서에 출입했던 일도 덜어 있을 정도로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땐 달래보기도 하고 무섭게 꾸짖기도 했었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잠시 이내 사고를 쳐 저와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생이 일자리를 구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예전처럼 술 먹고 누굴 때리거나 하지는 않더군요. 몇 년을 착실하게 일하고 돈도 모으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 예전의 동생의 나쁜 모습들은 지나간 바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동생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저희 가족에게 본인의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재수 씨는 정말 앳되어 보였습니다. 동생도 남들 결혼할 나이보다는 한참 어렵지만 예비 재수 씨의 모습은 정말이지 한참 어려 보여 많이 당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조심스럽게 나이를 물어보니 19살이라고 합니다. 학교는 다니고 있는지 물어보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했다고 하네요. 앞이 깜깜했습니다. 어쩌자고 동생은 이런 사람을 데려와 당당하게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 건지.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싫어 예비 재수 씨가 인사를 오던 날은 저희 가족 모두 형식적인 대화만 몇 마디 나누며 저녁만 먹고 끝이 났습니다. 예비 재수 씨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동생을 붙잡고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 이것저것을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만난 거며 무슨 생각으로 미성년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는 건지, 만약 결혼을 한다면 모아둔 돈은 가지고 있는지를 말이죠. 동생이 이야기하기로는 예비 재수 씨와 동생은 데이트 만남 어플로 만났다고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대화를 했는데 재수 씨가 부모님도 이혼하고 힘든 가정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몇 번 만나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다 보니 서로 호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동생의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듣고도 이 결혼은 확실히 반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무렵 이어지는 동생의 말을 들으니 방금 한 제 생각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의만 있으면 미성년자라도 19살이면 결혼이 가능하고 돈은 모아둔 게 얼마 없지만 앞으로 둘이서 맞벌이를 하면 금방 모을 수 있을 거란 현실 감각 떨어지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이 결혼은 허락하지 못하며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말해서 반대를 하게 만들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동생은 저를 향해 모진 말들을 퍼부었습니다. 땡땡이가 불쌍하지도 않냐며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힘들어도 잘 헤쳐나갈 수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형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오늘 이렇게 인사를 시켜준 건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형과 부모님이 반대를 해도 우린 결혼을 할 예정이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아니 집을 나갔습니다. 작은 원룸이라도 구했는지 저와 부모님의 연락은 받지도 않고 2년 동안 연락이 끊긴 채 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살고 있겠지라는 생각은 들어도 마음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부모님 역시 그때 결혼을 허락할 걸이란 후회를 하고 계셨고요.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설 명절을 맞았을 때 동생과 재수 씨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그 전에 동생이 제게 어떤 말을 퍼부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안도감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기쁨이 먼저였습니다. 동생과 재수 씨를 얼른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부모님께서도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등등 밀린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동생과 재수 씨는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고 저와 부모님이 반대하는 터라 나중에 정식으로 허락을 받으면 그때 결혼식을 올리겠다며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일도 착실하게 다니고 있으며 신혼부부 전용으로 당첨된 아파트도 자랑스레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당시 결혼을 반대했던 제가 얼마나 짧은 식견으로 큰 잘못을 했었는지도 반성이 되더군요. 이렇게 잘 살 거라면 축복이나 마음껏 해줄 걸. 괜히 동생과 재수 씨에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는 즐거웠고 흘러가는 시간이 아쉬웠습니다. 그때 동생이 명절인데 집에 있지 말고 바람이나 쐬러 나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가족끼리 다 모이게 되면 꼭 여행을 가보고 싶었다면서 펜션을 하나 예약했다는데 그 의리로 자리를 옮겨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네요.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부모님께서도 좋은 생각이라며 황급히 짐을 챙기셨고 그러기에 예정에 없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펜션은 저희가 사는 곳과 제법 거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차로 2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거리인데 명절이라 숙소 예약을 일찍 한다고 했는데도 방이 이곳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에서 저희는 짐을 풀고 펜션 주인분이 준비해 주신 고기와 술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다 준비된 술이 다 떨어지자 동생이 술을 사오자면서 제 팔을 이끌었습니다. 둘 다 술에 취해 있던 터라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술을 마시지 않은 재수 씨가 저희를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저와 동생네는 함께 차를 타고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동생이 제게 말을 건네왔습니다. 형, 그때 나랑 얘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었잖아. 지금 막상 우리 다시 보니 어때? 지금도 반대하고 싶어? 저는 차마 그때의 일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형, 진짜 미안해? 그럼 형, 처음으로 형 노릇 한번 할래? 저는 동생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 노릇이라면 뭘 말하는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면 해줄게. 동생은 제 말을 듣더니 재수 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형이 해줄 수 있는 거지. 나 그동안 형 많이 원망했었는데 이거 하나만 해주면 내가 형에게 서운했던 거 다 잊을게. 그 말이 끝나고 동생과 재수 씨는 차에서 내려 저를 차 밖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반항하려고 했지만 술에 이미 많이 취해 있어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더군요. 저를 도로 위에 눕히고는 재수 씨가 다시 차에 올라타 후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지라는 생각도 잠시 재수 씨는 후진했던 차를 다시 앞으로 몰기 시작했고 저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동생이 놔주질 않았습니다. 차가 가까워질수록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내 동생이 잡고 있던 제 팔을 놓고 옆으로 물러나고 저는 차에 부딪히려는 찰나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다행히 차는 제 몸 위를 밟고 지나가진 못했습니다. 대신에 제 종아리를 밟고 지나간 터라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신음도 크게 내지 못할 만큼 무척 아팠습니다. 다시금 재수 씨가 동생이 수신호에 맞춰 후진을 시작했고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천운인지 지나가는 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양팔을 머리 위로 흔들어 구조 요청을 했고 이상하게 생각한 그 차는 저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동생과 재수 씨는 당황했는지 차를 타고 자리를 떠나고 저는 이름 모를 그분의 신세를 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통해 방금 전 있었던 일에 대해 신고를 했습니다. 빠르게 병원으로 올 수 있어 치료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택시를 불러줄 테니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말이죠. 자초지종을 설명할 거리도 없이 당장 부모님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와 부모님은 밤새 병원에서 경찰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오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큰일을 치를 뻔한 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자리에 경찰에게 붙잡혔다는 동생네는 조사를 하다 보니 제 이름 앞으로 생명보험이 여러 개를 든 것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같은 형제인데 설마 돈 때문에 절 죽이려 들었다는 게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결혼을 반대해서 그것에 앙심을 품고 벌인 짓인지 아니면 단순히 돈 때문인 건지 저희 가족을 다시 찾아왔던 이유가 보험금 때문이었는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때 그 이름 모를 분이 마침 그 도로를 지나가지 않았다면 전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없었네요.